수많은 논란 속에서 열리고 있는 파리올림픽이 폐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사상 이토록 문제가 많았던 대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지요. 실수인지 의도인지 알기 힘든 각종 사건 사고들과 정말 탈 많고 말 많았던 여러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일전에 메일을 보내주었던 파리의 공무원 오드리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그녀는 폐막식이 가까워지는 지금 더 큰 걱정에 한숨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사는 오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살고 있고 파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파리 올림픽 개막 전에도 사연을 보낸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저는 파리 올림픽 관련 업무가 바빠져서 제 담당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협력하는 일을 했었죠. 막상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온갖 문제점이 눈에 보이며 걱정병에 걸린 저는 한국에 다녀온 후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답게 한국은 너무나 쾌적하고 멋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랑 너무 비교가 돼서 저는 밤에 잠도 안 올 정도였죠. 이런 제 상황과는 별개로 올림픽이 개막하는 7월은 점점 다가왔어요. 그런데 올림픽 직전에 프랑스에 올림픽 이야기가 다 묻힐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게다가 놀랍게도 1차 투표에서 극우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며 큰 득표를 얻었어요. 프랑스 전역이 파란만장한 선거 이슈에 들썩거렸죠. 프랑스만이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2차 선거 결과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선거의 방향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이때 저는 이거 혹시 기회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올림픽이 중지되거나 하다못해 생강에서 경기를 하겠다는 미친 계획이 혹시라도 취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크롱의 여당인 중도파와 좌파가 연합을 결성해서 우파가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올림픽 준비는 계속 진행되었죠. 파리 올림픽에서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건 역시 생강에서 수영을 하겠다는 최악의 생각이었어요. 프랑스 당국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14억 유로를 들여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개선될 리가 있나요?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생강의 박테리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경기를 진행하기에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죠. 결국 남자 철인 3종 경기는 훈련도 취소되고 여자 경기 후로 연기되기까지 했죠. 선수들에게 경기 전의 컨디션은 매우 중요하고 시합 일정에 맞춰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세계 철인 3종 경기 연맹은 일부 코스에서 여전히 생강의 대장균이 허용 가능한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 미국의 선수는 파리에 온 이후로 대장균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부러 손을 씻지 않는다고 돌려서 비판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도 이런 지적들을 무시하고 똥물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건 무슨 똥고집인가 싶네요. 그래도 이달고 파리 시장은 생강에서 수영을 하는 퍼포먼스라도 보였는데 마크롱은 치사하게 수영도 안 했죠. 엄청 자신 있는 것처럼 생강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이 끝나면 수영장을 설치하겠다고 큰 소리치더니 왜 수영 안 하냐고 기자들이 묻자 언젠가 하겠다고 했지 올림픽 전에 한다고는 안 했다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전에 한국의 한강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서울 올림픽 이전에는 한강도 심각하게 더러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강을 직접 보고 왔으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가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한강은 엄청나게 깨끗하잖아요. 물도 맑고 생강처럼 냄새도 안 나고 주변에 공원도 잘 꾸며져서 강에서 각종 레저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이 보였어요. 파리의 생강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 보였죠.
한국은 한강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고 들었어요. 또한 수질 오염원 점검을 통해 수질 오염 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생물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강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겨우 이 정도의 결과를 내놓은 걸 보면 한국이 얼마나 한강을 잘 관리하고 수질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몇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온 일을 프랑스는 겨우 1,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조건 몰아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데 쓸데없이 2조 원이라는 돈을 쓰니 정작 선수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을 날리게 된 건 아닌가 생각해요. 진짜 2조 원을 제대로 수질 개선에 쓴 건지도 의심스럽지만요. 아무튼 수많은 지적과 우려들은 현실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마친 직후 선수들이 구토를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중계되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감염증에 걸려 기권하는 사태가 속출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도 더러운 생강의 대장균 탓인 게 틀림없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몇 년이나 준비해온 선수들이 이런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파리 탓에 경기를 포기해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경기로 선수들의 건강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도 없네요. 이번 올림픽에서 왜 이렇게 생강에서 수영하는 걸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게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올바른 일인 게 분명할 텐데 말이죠. 사실 파리 시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강에서 개막식을 하고 경기를 하고 하니까 그 주변 상권들은 올림픽 특수고 뭐고 장사도 못하고 출입도 자유롭게 못하고 엄청 불편해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어요. 시청에도 민원이 빗발쳐서 대응하느라 엄청 고생하고 있답니다. 올림픽 개막식은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울리는 건 없었을 듯해요. 당일 새벽에 일어난 고속철도 방화 공격에 프랑스 전역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까지 내려서 굳이 생강에서 개막식을 해야 하나라고 뒤에서 다들 수군거렸죠.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한 건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파리올림픽 공식 계정에 한국 선수단과 태극기만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올라와서 프랑스가 일부러 한국을 엿먹이려고 이런 거 아니냐고 음모론도 떠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고위직도 아니고 진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위원회 일을 돕기도 한 경험으로 볼 때 개인적으론 그냥 운영이 허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개막식에 오륜기 거꾸로 올린 거 보셨죠? 수영 경기에 아르헨티나 선수가 입장할 때 중국 국기 띄운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실수가 많은 올림픽이니 SNS 사진이 그 모양인 것도 약간은 납득이 가시지 않나요? 개막식 때 장내 안내 방송용으로 원래 준비된 대본에는 제대로 한국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 이거저거 수정하다가 최종본이 아닌 대본으로 잘못 전달되거나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국제 행사도 아니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의 개막식을 이 모양으로 하다니 이후의 경기 운영이 어땠을지 뭐 상상이 가는 거죠. 생강 다음으로 엄청 걱정했던 선수촌 숙소 문제는 예상보다는 혹평을 받지 않아서 약간 안심했습니다. 아마도 미리 뉴스로 속속들이 보도돼서 선수들도 그냥 다들 포기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작년 이 시기에 파리가 폭염으로 40도 넘었던 거에 비하면 꽤나 선선한 날씨였던 게 운이 좋았죠. 골판지 침대도 도쿄올림픽 때랑 비교해서 내구성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돈 있는 나라들은 자비로 간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골판지 침대도 불편하다고 매트리스를 사서 들여오고 했더라고요.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서라고 열악한 숙소를 만들어 놓고
결국 자비를 내면 허용한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산 절감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욕을 먹어도 진짜 할 말이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체 왜 숙소방에 커튼을 달지 않은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미국 선수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커튼이 없어서 충격 먹었다고 틱톡에 다 퍼뜨렸던데 보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방 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려면 더더욱 커튼을 달아서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예산 아낀다고 이런 게 틀림없다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오갈 정도예요. 솔직히 프랑스에서 원래 에어컨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전은 아니에요. 유럽에는 오래된 건물도 많고 에어컨 설치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전기세가 비싼 것도 에어컨을 설치 못하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없어도 괜찮다고 해서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까지 그걸 강요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상고온으로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놈의 친환경. 아니, 친환경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친환경 올림픽은 분명 좋은 목표이긴 한데 왜 그걸 선수들에게만 강요하냐는 말이죠. 열악한 올림픽 선수촌을 지적하며 올림픽위원회와 파리시가 예산을 뒤로 빼돌린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게 파리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답답했습니다. 서울에 여행 갔을 때 특히 파리랑 비교가 됐던 게 깨끗하고 좋은 공공시설이었어요. 파리는 뭐든 예산 부족이라면서 낡고 더러워도 참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은 여기저기 여유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파리가 언제 이렇게 가난해진 건지 슬퍼지기까지 했죠. 돈 이야기하니까 진짜 창피한 게 선수촌에서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자원봉사자로 선수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고급 손목시계나 결혼 반지까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탐정도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꼭 프랑스인이라는 법은 없지만 사실 파리의 소매치기도 도둑도 많은 건 누구나 다 아니까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니 그냥 선수촌을 나가서 숙소를 옮기는 선수들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나마 삼성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선수들에게 무료로 나눠줘서 그건 엄청 분위기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많은 선수들이 파리 선수촌에서 참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 한국 덕분에 유일한 좋은 추억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크롱과 파리 올림픽위원회는 한국한테 무릎 꿇고 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번 올림픽 때 큰 논란이 되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선수촌 식당의 메뉴죠. 미식의 나라 프랑스라고 엄청 기대하며 오셨을 각국의 선수들이 안타깝습니다. 선수촌에만 머물다 가는 선수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프랑스에 맛있는 음식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맛은 둘째치고 채식 메뉴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힘쓰는 운동선수들한테 풀떼기를 먹였으니 욕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프랑스산 고급 유기농 식자재를 썼다는데 별로 맛도 없다는 평가고 어쨌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배고프게 하다니 먹는 거에 진심인 저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네요. 오죽했으면 고기 반찬 나오는 날에는 줄을 길게 서서 식당이 혼란스럽기까지 하겠어요. 미식과는 거리가 멀어서 웬만한 음식에 불만을 가질 것 같지 않은 영국 선수단조차 구운 닭고기 하나 구경하기 힘들다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어쩌다 나오는 고기도 질기고 맛없다고 다들 나가서 사 먹는다고 했어요. 마트에서 달걀이나 햄 같은 재료를 사와서 선수들이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선수들이 무슨 캠핑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는 하루 두 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도시락을 선수들한테 배달해준다고도 했어요. 제 친구가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해서 저랑 둘이서 자주 한국 요리를 먹으러 다니는데요. 도시락이 올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침을 질질 흘렸나 봐요.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한국 선수들이 좀 먹겠냐고 물어봐 줬다는데
차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소중한 도시락을 먹을 수는 없어서 꼭 참고 괜찮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음식 좋아하면 코리아 하우스라고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당장 저한테 연락이 와서 둘이서 코리아 하우스에 갔는데 비비고랑 파리바게뜨에서 팝업 설치하고 엄청 열심히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연일 사람들이 몰려들고 K-팝 이벤트도 하고 한국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랑 저도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시장 콤보 세트를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떡볶이에 불고기 만두와 주먹밥, 핫도그까지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웃긴 게 가봤더니 선수촌 선수들도 다 거기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실한 선수촌 식단을 먹다가 맛있고 단백질 풍부한 한국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만족해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중국이나 일본 홍보관은 별로 인기 없어서 한산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높은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에 온 건지 한국에 온 건지 헷갈리겠더라고요. 선수들 사이에서 평창 올림픽의 우수함이 아직도 회자된다는데 아직 파리 올림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들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제 예상대로 이미 파리 올림픽의 평가는 극명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공포영화의 반전과 같은 소식일지 모르겠는데요. 2030년에 프랑스가 또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하계올림픽을 3번이나 개최한 프랑스가 이런 수준 낮은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또 반복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번엔 난방이 안 돼서 얼어 죽는 거 아니냐는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미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네요. 괜히 친환경이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개막식이다 할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올림픽이라도 돼주길 바랄 뿐이에요.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평창 올림픽을 그냥 그대로 흉내라도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 솔직한 심정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취소 안 되나? 제가 걱정해봤자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 여행이나 다녀오며 푹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산도 많고 단풍도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가을에 한국을 만끽해야겠어요. 여러분도 더운 여름날 숙면 취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파리 공무원이 보내온 파리 올림픽과 관련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